나는 남자친구랑 2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지고 무려 6개월 만에 재회에 성공했어. 그리고 이제는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지. 물론 재회에 있어서 델름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네가 재회를 정말 원한다면 아주 약간의 확률이라도 줄어드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네가 재회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많은 여자들이 재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재회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시 7가지를 알려줄 건데 이건 절대적으로 네가 지켜야만 하는 원칙이야. 뭘 하면 안 되고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자. 첫 번째로 아무 변화가 없는 재회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네가 남자에게 신뢰를 저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 신뢰는 단순히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남자친구 몰래 나가노는 상황뿐만 아니라 네가 약속을 안 지킨 상황도 해당돼. 예를 들어 남자가 너에게 자기 삶을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넌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게 헤어짐의 원인이 되었다면 네가 먼저 해야 할 건 너의 삶을 바꿔야 하는 거야.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방 청소를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네가 그런 변화를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회를 원한다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 네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 또다시 거절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하기 위해선 먼저 남자가 말한 불만을 고친 후에 다시 만나는 걸 시작해야 돼. 참고로 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면 하단 더보기란에 무료 제외 전자책을 다운받으면 헤어진 직후에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 잦은 SNS 업로드야. 물론 전략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건 좋아. 다만 너무 잦은 SNS 업로드는 추천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SNS 업로드는 남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는 2주 동안 딱히 다른 SNS를 올리지 말고 2주가 지난 후부터는 인스타 스토리는 업로드해도 돼. 단 하루에 여러 개의 스토리는 올리지 말고 2, 3일에 한두 개 정도만 올리는 걸 추천해. 세 번째로는 미련이나 그리움이 남아 보이는 글귀야. 이런 걸 인스타 스토리나 카카오톡 프로필 혹은 상태명으로 두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너에게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널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딱히 지금 바로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지.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으면 너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걸 추천해.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 친구를 만난 사진, 멋진 식당에 간 사진 같은 걸 올리는 거지. 오히려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할 거란 예상과 다르게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더 커져. 네 번째로 다른 남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야. 질투심이나 정복력을 자극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남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 헤어진 남자친구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다른 남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면 남자 입장에선 너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포기하고 싶은 심리가 훨씬 더 강해져. 다만 남자랑 갈 법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건 되게 좋아. 예를 들면 뷰가 좋은 카페, 전시회, 좋은 식당, 분위기 있는 바 같은 곳은 남자랑도 갈 수 있지만 여자랑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네가 더 궁금해지거든. 제외의 포인트는 남자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잊으면 안 돼. 다섯 번째는 너무 이른 연락이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이건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든 남자가 먼저 너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든 둘 다 좋지 않아.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시 잡으면 남자는 널 갖기 쉬운 상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남자는 널 지금 당장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반대로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연락을 하면 남자는 단순히 자신을 잡기 위해서 반성 없는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거든? 만약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면 바로 답장을 하지 말고 다음날 저녁쯤에 하는 게 좋아. 예를 들면 무작정 널 잡는 건 우리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곰곰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생각하다가 고심 끝에 연락해 라는 식으로 보내면 남자가 너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거야. 여섯 번째는 저자세야.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잡기 위해선 네가 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야. 물론 네가 뭔가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남자가 널 떠난 경우엔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고 들어가는 느낌처럼 가면 안 돼. 가령 헤어지고 한 3개월 후에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만남을 가질 때 남자는 네가 괜찮은 여자로 바뀌었는지 그대로인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너의 태도를 볼 거야. 이때 네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남자는 널 괜찮은 여자가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에 너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눈을 피하지 말고 또박또박 말을 해. 어깨나 허리가 말려서도 안 되고 표정이 없어서도 안 돼. 이건 긴장한 사람 앞에서 보이는 비매력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금방 너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마지막 7번째는 애원이나 감동을 주려는 행위야. 애원이나 감동은 로맨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상대를 가질 수 있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대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게 되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널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특히나 그게 이벤트나 선물 혹은 애원이라면 완전히 최악이라고 느끼지. 네가 별로 관심이 없는 남자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쳐봐.
엄청 부담스러울 거야. 마찬가지로 좋은 선물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선물만 받고 싶지. 상대방의 마음은 별로 안 받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집을 찾아간다거나 선물을 준비하면 안 돼. 난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지켰고 헤어진 지 반년 만에 다시 재회를 했어. 재회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네가 이 원칙을 잘 지키면 너의 재회 확률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네가 재회에 대해서 더 많은 팁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더보기란을 보면 재회 무료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이 책을 읽어야 돼. 너의 재회 확률을 훨씬 더 올려줄 거야. 성공적인 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궁금한 건 아래에 댓글을 남겨줘.